교재 345쪽. 자, 이번에는 결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산일 현재의 현금 과부족에 대한 원인을 알 수가 없다. 현금 과부족 계정을 확인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현금 과부족에 대한 금액을 확인해야 하니까 프로그램상에서 내용을 찾아줍니다. 결산 재무제표 안에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장부에 들어가시면 해당하는 금액의 잔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일 날짜니까 날짜는 12월 31일 검색해 주시고, 유동자산 아래 당좌자산 항목에 제일 아래에 보시면 현금 과부족 금액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차변에 15,000원 잔액 있는 걸 확인해 주셔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관련된 내용,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분계까지 작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확인한 대로 차변에는 현금 과부족이 15,000원, 대변에는 현금이 15,000원 감소된 걸로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결산까지 해당하는 내용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시 계정인 현금 과부족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감소를 시켜줍니다. 대변에 현금 과부족 15,000원. 현금이 감소됐으니까 차변에다가는 잡손실 15,000원 비용이 발생하는 자리에 작성해서 결산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으로 일반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현금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서 4번 대변에 현금 과부족 금액은 15,000원 작성해 주시고, 그만큼 현금의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3번 차변에는 잡 손실 계정 과목을 검색해서 15,000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단기 매매 증권의 기말 현재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도 수동으로 계산하는 분계이기 때문에 일반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장부가액이 1,037만원이고 공정가액이 1,500만원으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차이나는 금액을 보시면 463만원인데 증가한 만큼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금액도 늘어나고 평가에서 늘어난 이익이 생겼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문제를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액의 금액이 늘어난 만큼 회사에는 자산이 증가하는 위치에 단기 매매 증권 차액 463만원 계산해 주시고, 금액이 늘어난 만큼 결산 상황에서 평가에서 이익이 생겼다 해서 계정 과목 수익이 발생하는 자리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463만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이 증가한 만큼 3번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는 자리에 단기 매매 증권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금액은 463만원. 자, 그리고 금액이 늘어난 만큼 결산 시점에 평가에서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4번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찾아가지고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공장에서 조사된 소모품의 미사용액이 40만원이다. 단 구입 시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소모품 B라고 사용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 중에서 미사용된 금액이 있으니까 미사용된 만큼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문제를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현재 공장에서 조사된 소모품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500번대 소모품 B라고 구입 시 처리를 해 주셨을 거고, 지급한 대금은 현금, 보통예금 등으로 대변에 작성을 해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비용으로 모두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미사용된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차변에 있던 소모품비 금액을 대변으로 감소시켜 주시면서 500번대 소모품비 비용을 소멸시켜 주시고 차변에 미사용된 금액만큼 소모품 금액을 자산 늘려줍니다. 미사용된 금액이 4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차대변의 금액은 40만 원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정리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금액이 감소합니다. 4번 대변에 비용이 소멸하는 자리에 소모품비 번호는 500번대에 넣어주시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액만큼 금액을 줄여줍니다. 대변에 40만 원. 그리고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큼은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3번 차변에는 소모품 자산이 증가하는 금액으로 40만 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지급금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계정 잔액의 금액은 주식회사 단 한 복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가지급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가지급금에 대한 계정 잔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금액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보시면 결산 재무제표 안에 두 번째 합계 잔액시산표를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고 결산일자니까 날짜는 12월 31일을 검색해 줍니다. 자, 가지급금은 당좌자산 해당하는 칸에 보시면 금액 77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770만원만큼 가지급금 계상된 금액은 결산 때 남을 수 없으니까 정확한 금액이 확인되면 그 계정 과목으로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외상 매입금 계정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문제를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당시에 보통예금에서 대금이 지급이 됐는데 확실하지 않는 임시계정으로 가지급금 770만원 차변에 작성해줬습니다. 네, 현재 결산 상황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임시계정인 가지급금에 대해서 차변의 금액을 대변으로 감소를 시켜주시고 대변의 가지급금 770만원을 감소시켜 줍니다. 해당 내역은 외상매입금 지급한 내역이라 부채가 감소하는 자리에 계정과목 외상매입금 금액은 770만원 작성해 주시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단 한 복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문제를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했으니 4번 대변에 가지급금을 감소시켜 주시고 가지급금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금액만 770만원 작성해 줍니다. 외상매입금 지급한 내역 확인되었으니까 3번 차변에는 부채가 감소하는 자리 외상매입금 검색해 주시고 이 외상매입금은 단 한 복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래처로 주식회사 단 한 복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국민은행에 대한 차입금, 장기 차입금의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인데 이제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기 때문에 유동의 성질을 띠고 있는 계정 과목 유동성 장기 부채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갚아야 될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금액은 차변에 부채가 감소하는 자리에 장기 차입금 1,000만 원 국민은행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되고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유동성 성질을 띤 장기 부채다라고 해서 대변에 부채를 다시 증가시켜 줍니다. 계정 과목 유동성 장기 부채 1,000만 원 금액은 동일하고 거래처도 마찬가지로 갚아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갚아야 할 장기 차입금이 감소하면서 차변에 부채가 감소하는 자리에 장기 차입금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이 차입금은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니까 거래처, 국민은행도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금액은 1,000만 원. 차입금을 갚은 내역이 아니라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였기 때문에 4번 대변에 부채를 늘려줍니다. 개정 과목은 유동의 성질을 띠고 있는 유동성 장기부채 넣어주시면 되고, 동일한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도 동일하게 플러스 키를 누르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코드 번호까지 동일하게 국민은행 거래처가 복사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본사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1년분 25년 11월 1일부터 26년 10월 31일까지 총 6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보험료라고 회계 처리하였다. 단, 보험료는 월할 계산할 것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1년분에 대한 보험료를 내년 차기분까지 모두 금액을 한 번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보험료라고 회계 처리되어 있는 금액 중에 차기에 해당하는 내년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것까지 먼저 지급한 보험료 비용이기 때문에 개정 과목은 선급 비용이라고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해당 문제를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료를 지급했던 11월 1일 날 납부 시에는 본사 건물의 화재 보험료니까 800번대 보험료 60만 원, 현금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60만 원이라고 분개를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60만 원은 총 1년치에 대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60만 원을 한 달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달에 5만 원씩 계산이 됩니다. 차기분까지 먼저 다 납부했으니까 차기분에 대한 금액은 1월에서 10월까지 총 10개월치라 1개월 5만 원을 10개월치 곱해주시면 금액이 5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보험료 금액 중에 차기분에 대한 금액만큼을 비용을 감소시켜서 대변에 비용을 소멸하는 자리에 보험료 50만 원. 차기분 먼저 지급했던 금액이니까 차변에다가는 자산이 증가하는 위치에 먼저 지급한 선급 비용 50만 원 개정 과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에서 지급했던 보험료 금액 중에 차기분에 대한 금액을 줄여줄 거기 때문에 4번 대변에다가 보험료 비용을 소멸시켜 줍니다. 본사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니까 800번대 보험료 금액은 차기분에 해당하는 50만 원 감소를 시켜주시고, 해당하는 내역 차기분을 먼저 지급했으니까 3번 차변에는 선급 비용 개정 과목을 사용해서 차기분 5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화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외상 매출금 중에는 우드사에 대한 외화 외상 매출금이 2,100만 원, 달러로 15,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되어 있고요. 단, 결산일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500원이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외상 매출금 금액이 환율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따라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 개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문제를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2,100만 원, 15,000달러에 대해서 2,100만 원이었다 라고 하게 되면 2,100만 원 나누기 15,000달러 해주시면 환율은 1달러당 1,400원이다 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결산일에서는 1달러당 1,500원으로 환율이 100원만큼 늘어나게 되고 1,500원 시점에서의 15,000달러의 금액을 곱하게 되면 금액은 2,250만 원이 됩니다. 환율이 증가함에 따라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 금액도 늘어나는데 그 차액이 150만 원만큼 증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그러면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차변 위치에 150만 원, 거래처는 우드사.
금액이 증가한 만큼 받을 돈이 늘어나면 우리 회사에 수익이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변 수익이 발생하는 위치에 계정 과목 외화, 환산, 이익 계정 과목 150만 원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율이 증가하면서 금액이 1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3번 차변에 받을 금액인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우드사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금액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해당하는 금액, 받아야 될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고 4번 대변 수익이 발생하는 위치에 계정 과목 외화, 환산, 이익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나머지 150만 원 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번에서 7번까지 해당하는 내역들은 모두 수독으로 분개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반전표 12월 31일자에 직접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8번 기말의 재고 자산 내역, 9번에 대손 충당금, 10번에 퇴직급여, 11번에 감가상각비, 마지막 12번에 법인세와 관련된 문제들은 모두 자동으로 결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화면에서 오른쪽 끝에 결산 재무제표에 보시면 첫 번째 줄 결산자료 입력 메뉴가 있습니다. 자동 결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자료 입력에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날짜를 1월에서 12월 전체 내역을 불러와 줄 겁니다.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입력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 혹시나 한번 들어갔다 나가셨던 분들은 혹시 전에 입력한 데이터가 있는지 불러오시겠습니까?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니요를 선택하시게 되시면 전에 저장된 데이터 없이 빈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첫 번째, 기말의 재고자산에 대한 내역이다 라고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재료에 대한 기말 금액이기 때문에 기말, 원재료, 재고의 금액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화면에 보시면 기말의 원재료 재고액 내용을 찾아서 오른쪽에 결산 반영 금액란에 금액 100만 원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제공품은 200만 원입니다. 기말의 제공품 재고액을 찾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기말의 제공품 재고액 금액은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200만 원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제품 500만 원입니다. 제품도 기말의 제품 재고액 금액을 찾아서 확인해 주시고 금액은 500만 원을 작성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출제된 문제에서 기말 재고자산과 관련된 내용만 결산에 자동 결산으로 입력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문제만 모두 푸신 후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자동 결산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문제이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만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나머지 내용들을 모두 입력하고 마지막에 전표 추가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 보충법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과 관련해서는 메뉴 위에 보시면 F8번 대손 상각 메뉴를 사용합니다. 자, 저장된 데이터가 혹시 있다면은 적용하지 않고 아니요 눌러주시고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면 메뉴만 실행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실 겁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대손율 1% 확인하시고 프로그램상에서도 대손율 1%가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대손율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2%, 3%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 금액, 전체 금액 확인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잔액 뺀 14만 8,500원이 추가로 설정될 금액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바들어움, 부도어음과 수표, 단기대여금, 미수금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금액이 사라집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모두 지워주신 후에 결산 반영을 넣어줍니다. 사실상 대손상각과 관련해서는 다른 내용들은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외상매출금 잘 등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결산 반영을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반영을 눌러주시게 되시면 아래쪽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아래에 대손상각 첫 번째 외상매출금 금액이 148,500원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0번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추가 설정액을 반영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단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기초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퇴직급여를 결산 때 추가로 설정할 금액 자체를 알려줬다면 바로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있는 퇴직급여 1200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 현재는 기초금액을 확인하라고 하니까 기초금액에 대해 추가로 얼마로 설정해야 할지 금액을 계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위쪽 메뉴에 보시면 퇴직 충당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서 퇴직급여 500번대랑 800번대가 구분되어 있는데 퇴직급여 500번대 항목은 기초 700만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700만원에서 일부 퇴직금을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에 감소된 내역이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럼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잔액에 비해 퇴직급여 추계액에 얼마나 차이 나는지 추가로 설정하는 금액을 결산에 반영해 주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초금액, 단기에 감소된 금액이 프로그램상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현재 메뉴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 금액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금액에서 사용한 단기 감소금액을 빼서 잔액에다가 퇴직급여 추계액이랑 잔액이랑 차이가 나는 금액 추가로 얼마나 덜 설정해야 되는지를 계산해서 설정의 금액만큼만 프로그램에 반영해 주시는 겁니다. 자, 현재 제조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1,500만원이고 800번대 판관비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초 700이 있었는데 1,500이 되려면 추가로 800을 더 설정해주고 기초에 500이 있었는데 2,000만원이 되려면 1,500을 더 추가로 설정해줘야 되니까 800만원, 1,500만원 금액을 확인을 해주시고 결산에 반영을 넣어줍니다. 제조와 관련된 퇴직급여 추계액 금액은 500번대 퇴직급여 1,200에 800만원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판관비와 관련된 영업부서 퇴직급여와 관련해서는 800번대의 퇴직급여 1,200 금액에 1,500만원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만약 퇴직 충당이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직접 해당하는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을 계산을 해서 800번대는 800번대 퇴직급여 1,200에 500번대는 500번대에 있는 퇴직급여 1,200에 직접 계산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1번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한 내역을 반영하시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금액도 자동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해 줄 겁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입력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 메뉴 상단에 보시면 F7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셔서 앞쪽에서 입력했던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금액들이 여기 감가상각비 금액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자동으로 감가상각비 금액이 계산이 되면서 결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제조와 판관비까지 구분해서 금액을 넣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내용만 확인하시고 금액 확인하신 후에 하단에 있는 결산 반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금액 500번대에 620만 1,250원
그리고 800번대에 대한 차량 운반구 금액은 811만 8천원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 메뉴를 입력하시게 되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감가상각 금액을 자동으로 반영하실 수도 있고, 또는 문제상에서 내용을 제시해주고 그에 대한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하라든지, 또는 계산이 이미 된 감가상각 금액만을 주어졌다면 프로그램에다가 직접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화면에 나와 있는 금액들을 확인하셔서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건물도 제조부 500번대랑 영업부 800번대를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비품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도 영업부 찾아가지고 금액을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와 있던 금액들을 제조부서와 영업부서로 구분하여서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과 관련해서는 영업부와 제조부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제조부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액은 프로그램상에서 500번대의 감가상각비를 찾아주시고, 건물에 대한 금액 500만원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800번대 영업부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찾아주시고, 그 하단에 800번대 감가상각비, 아래에 건물 금액에다가 750만원 입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비품도 영업부에 대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800번대 감가상각비 아래에 비품 금액은 383만 3,500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 법인세 등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금액은 1,100만원이다. 단 선납세금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것이라고 마지막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3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2월 31일자의 상황에서 얼마를 납부해야 할지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먼저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머지 금액만 추가로 납부해 주시는 겁니다.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법인세 등 금액이 나타나 있고, 바로 아래 보시면 선납세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15만 4천원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만 4천원은 이미 먼저 납부했던 세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 반영 금액에 15만 4천원 입력을 해주시고, 추가로 총 1,100만원의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선납세금 15만 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084만 6천원을 작성을 해주시면 추가 계상액에 요 금액을 작성하시고 엔터까지 누르시게 되시면 선납세금과 추가 계상액을 합산한 금액이 법인세 등 금액으로 1,100만원이 나타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동으로 결산할 수 있는 내역에 대한 결산 반영 금액들을 모두 입력을 해봤고, 위에 보시면 메뉴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멘트가 나오고, 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결산 분계가 완료됐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자동으로 결산 분계가 완료가 된 내역은 메인 화면 일반 전표에서 12월 31일자의 날짜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결차, 결대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차, 결대로 나와 있는 분계들은 모두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나타난 분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처럼 수동, 자동 결산 분계가 모두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결산 문제들을 직접 일반 전표에 풀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자동 결산과 관련된 문제를 모두 작성하신 후에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수동, 자동 결산 분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고 장부를 직접 마감하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수동 결산, 자동 결산만 하시고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